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미중 무역 분쟁의 확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또 그의 속뜻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미중 무역 분쟁의 확전, 그의 속뜻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즉 1대1로의 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 1대1로의 완성으로 가는 길인지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미중 무역 분쟁은 곧 끝날까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의 결과로 아주 오래 지속될 것 같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유는 아주 든든한 후원군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만남에 의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날 사람이 만났고 뭉칠라가 뭉쳤다. 이게 의미입니다. 이 둘이 뭉친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떻게 명확하냐면 추구하는 것은 서로 보는 눈은 다르지만 관심사항은 같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뉴스에 나온 거 어떤 게 공통 관심사였는지 이런 부분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걸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란입니다. 이란을 한번 볼 건데 이란에 러시아는 무기를 팔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석유를 사고 싶어하고 거기에 통신 장비를 대고 싶어하고 그리고 1대1로의 핵심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1대1로의 테헤란이라는 이름이 딱 적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북한의 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핵 기술이 북한에서 온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 핵을 없애고 싶어하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석유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베네수엘라입니다. 공통 관심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통 관심사는 미국 견제에 있습니다. 원래 제일 처음에 베네수엘라에 초기 자본을 투자했던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련부터 투자를 해서 러시아까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중간에 힘들어지자 나중에는 이제 중국이 치고 들어가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석유의 자원 부국이죠. 세계 제2위의 석유 생산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제시설이 없어요. 정제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이게 정제시설만 좀 노후화 안 됐어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미국 회사를 다 몰아내는 바람에 이게 현재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나라는 미국의 석유 지배를 싫어합니다. 또 다른 나라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러시아를 보는데 이번에 러시아 북부 항로에 대해서 공동 개발하기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왜 러시아는 여기 북부 항로를 개발하고 싶어 하나? 이 북극해가 있는데 여기 북극해 있죠? 북극해에 있는 북부 항로입니다. 여기에 항구를 만들고 이 항구를 거점으로 개발을 하고 싶어 해요. 이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러시아 측면으로 보면 여기가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땅에 많이 묻혔기도 하지만 이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천연가스의 개발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 쉬워지는 것 때문에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싶어 하지만 개발만 해서는 또 안 되고 거기에 또 항구가 있고 항구가 있으면서 수해빙선도 우리나라에서 대우조선해양에서 이번에 수해빙선 몇 대 나갔죠. 이게 다 북극항로 개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구가 태부족이에요. 그래서 항구도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재원이 지금 딸리거든요. 재원이 딸린 것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도와주기로 했다. 뭘로? 돈으로. 그리고 중국이 도와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항로를 이용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항로를 이용하는 이유는
1대1로의 신항로 개척입니다. 지금 1대1로 항로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힘들어져 가는데 북부 항로를 개척하고 싶어 하는 게 중국의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볼 나라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그들에게 입술과 같은 존재이죠. 없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시리아입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시리아인데요. 여기 시리아에 러시아는 무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무기 공급책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보호를 위해서 이 시리아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시리아가 안정이 되어야만이 위에 터키와 이란을 연결하는 1대1로 도로나 아니면 철도를 넣을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됩니다. 여기가 계속 싸우고 있으면 포탄이 떨어지면 거기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리아의 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같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친러 정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또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곳이 흔들리면 결국은 1대1로의 완성은 없습니다. 이번 시진핑과 푸틴의 만남과 협력은 이미 애견이 됐어요. 이 애견이 된 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왜 애견이 됐냐면 미국의 견제를 하기 위해서 애견이 됐고요. 두 번째는 1대1로의 과정으로 애견이 됐습니다.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육상 실크로드 그 길 가운데 어디가 있어요? 모스크바가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있고요. 중앙아시아도 있죠. 알마티, 사마르칸트, 두나베, 이 나라들이 옛날에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나라, 옛날에 소련의 지배를 받던 나라예요. 이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에게 얘네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받으려면 러시아의 동의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고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고 느껴지는 것 어디 있으세요? 여기 보다 보면 이스탄불하고 아테네로 가는 길목에 여기가 굉장히 좁아지죠. 굉장히 좁아지는 이곳에 어떤 중요한 나라가 딱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면 이 그림도 해양 실크로드와 육지 실크로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보면 란저우 우르무치 이쪽으로 해서 모스크바로 가는 길이 열렸고요. 이쪽 이스탄불 앙카라하고 있는데 앙카라에서 우르무치까지 연결을 하고 싶어 해요. 철도로 테헤란을 거쳐서 철도로 연결을 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모스크바의 허락이 필요하죠. 모스크바 정부 푸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터키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나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터키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나라는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이 세 나라가 있잖아요. 이 세 나라가 있고 이 사이에서 중국과 러시아하고 친하지 않은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여기 요르단도 그런대로 친하죠. 러시아하고. 그런데 딱 여기 하나 눈에 띄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르무치에서 앙카라까지 철도를 놓고 싶어 하거든요. 철도를 놓고 싶어 하는데 지금 중국도 돈은 없고 어쨌든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중앙아시아가 있죠. 중앙아시아가 있고 이란이 있고 이쪽에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 앙카라까지 우르무치에서 고속철도를 놓고 싶어 해요. 이 고속철도를 놓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시리아의 내전이 없어야 되고 그렇지만 여기 이스라엘은 눈에 까시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중앙아시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은 반드시 러시아를 끌어들여야 1대1도의 완성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압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의 우호국가들이 1대1로 그 사이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중앙아시아, 이로써 구소련의 국가, 구소련의 중앙아시아가 소련의, 즉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우호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즉 미중 무역전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대1로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보시면 미국하고 이스라엘, 네, 러시아와 중국의 싸움이 나중에는 크게 벌어질 것 같아요. 원래 미국은 처음부터 러시아를 이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판이 커지고 1대1로의 모든 판을 깨부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중앙아시아의 영향력이 제일 큰 나라, 그 나라는 러시아고, 그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이 되어서 한꺼번에 깨부셔야 이게 제대로 깨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미국은 중국을 설득했죠. 하지 말라고 설득했는데 계속 돼가니까, 이 계속 돼가면서 이제 러시아까지 같이 끼어 들어가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LNG 파이프라인을 독일까지 연결을 시켰죠. 이게 두 번째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시켰는데 그것도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해서 그렇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트럼프는 러시아를 싫어했다. 그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드디어 러시아가 왔습니다. 판이 커졌습니다. 세계적으로 러시아는 곰으로 표현하는데 곰인 러시아가 들어왔고, 여우인 중국이 꼬드겨서 들어왔는데, 저는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곰처럼 보이는 시진핑이 여우처럼 보이는 푸틴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든든한 후원을 받고 시진핑이 떠났죠. 그 지원을 받고 시진핑이 이번에는 중앙아시아로 갑니다. 중앙아시아에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서 중앙아시아의 지도자들을 만난다는 것을 저번에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러시아 방문으로 서로 주고받은 것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북방항로는 러시아가 지원을 받았죠. 중국은 러시아의 화웨이의 지원을 받았죠. 통신장비를 사주면서 그 통신장비의 돈을 화웨이에 지원이 된 것이고요. 러시아는 북방항로를 지원을 해서 즉 돈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중국이 화웨이를 포기 못하는 이유, 왜 화웨이를 끝까지 도와줄까?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이실리콘 때문입니다. 하이실리콘의 가장 큰 장점은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칩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통신장비의 핵심 칩 개발이고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무역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는 1대1로 때문이지만, 좀 더 좁혀서 보면 팹리스와 파운드리 업체의 견제가 주가 이룰 겁니다. 아마. 특히 하이실리콘. 그래서 하이실리콘의 국가보조금일 지원을 중지하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걸 거부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화웨이보다 하이실리콘이 더 중요한 회사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하이실리콘이 하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이실리콘은 팹리스 업체로 칩을 개발을 하죠. 특히 공급하는 곳은 화웨이에 공급을 하는데 통신장비를 공급하고요. 통신장비에 칩을 공급하고요. CCTV에 칩을 공급하고요. TV에 칩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통신장비를 보면 그곳에 CCTV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드론에도 통신장비가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업체이고요. 또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는데, 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냐면 이 칩만 주면 그게 구동이 되지 않아요. 이 칩에 대해서 구동을 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OS도 개발을 하죠. 그 OS를 개발하는 업체도 하이실리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개발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이실리콘이 중국에 보기에는 되게 중요한 업체, 그러나 표면적으로 볼 때는 화웨이 업체이기 때문에 화웨이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쉽게 끝날까? 이제는 미중 무역전쟁이 아니라 미중 러 무역전쟁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예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이상 걸릴 것 같다. 또한 한국으로 중국과 미국의 정상들이 이번에 방문을 다 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로 팔을 잡아당기는 꼴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팔이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래와 같은 기사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참 기분 나쁜 기사여서 하나 올려드립니다. 연합뉴스 기사. 중국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중일 FTA 1대1로 동쪽 끝에 중요한 기반될 것에 대해서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떴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은 자기 야욕을 드러냈어요. 어떤 야욕이냐? 중국은 우리나라를 1대1로의 기반을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를 자기 편으로 포섭하고 싶어하는 나라죠.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판으로 들어옴으로써 세계는 두 개의 세력으로 정확히 나눠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중국을 따라가는 게 좋은 건지, 중국을 따라가서 1대1로의 한 소모품으로 사용될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따라가서 미국과 함께 동행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뉴스를 뒤져보고 다른 뉴스를 봐도 이것이 1대1로와 연결됐다고 말을 하는 그 TV나 아니면 데스크나 그런 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 찾기가 힘들었는데 과거 자료 찾아서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내용이 좋았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